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 중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고대가 추구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실기 위주, 특히 이름을 명칭하는 게 특별 전형인데 그 중에 국제와 과학 인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간은 공통이라 제가 여기다 공통으로 놔뒀습니다. 보시면 수능 성적 발표 이해들 필요 없습니다. 왜? 봐보세요. 11월 17일인데 합격자는 11월 8일입니다. 왜일까요? 수능을 최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안 봅니다. 예, 그냥 1단계 합격자 빨리 해줍니다. 면접고사도 빨리 봅니다. 수능도 수능 전에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합니다. 되게 빨리빨리 갑니다. 고대에서 수능을 보지 않고 뽑겠다? 서울대로 따지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전형이랑 똑같죠. 자, 일반 전형 방송할 때 피 터진다 라고 했습니다. 치열하다고요. 역시 특별 전형 역시 치열합니다. 웬만한 스펙으로는 솔직히 승부 보기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해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형 중에 이제 국제 인재 부분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국내외입니다. 아까 학추 융합 어땠습니까? 국내. 여기는요, 국외. 즉, 해외고, 외국고 졸업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 학력이 된다거나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쪽 두 줄까지는 무슨 뜻일까요? 해외고, 검정고시, 고등학교 붙을 애들 다 붙어봐. 연도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 들어오면 됩니다. N수생 무조건 들어오겠죠. 자, 세계로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일어, 서 분야에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학력 인정 여부는 이거에 판단하겠다 했으니까 외국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선 지원 자격 자체가 앞에 있었던 학생부 위주인 학교장 추천, 융합형 인재. 학교장 추천 현역, 융합형 인재는 재수까지. 여기는 그냥 다. 거기에 마지막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재능과 열정이 보인 자라고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출 서류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국내고랑 외국고 졸업자로 나눠놨습니다. 학교에서 어차피 나눠져 있어서 요강이 제가 나눠놨는데 생기부 자소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요거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외국고 졸업자 같은 경우는 성적 제가 졸업수는 필수고 자소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내고랑 똑같아요. 생기부 자소서 넣나 증명서랑 자소서 넣나 똑같은데 활동 증빙서류 이게 무슨 뜻이냐? 필수입니다. 국제인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제입니다. 인터내셔널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어 영역에 대한 열정을 보인 자, 재능을 보인 자를 뽑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시 요강에 제가 여기 포함시켜 놓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고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논문의 중요성, 특허의 중요성이 요즘 학생부 종합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국제 인재에 맞는 외국어적 능력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이 외국어적 능력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다가 적어서 제출해라. 그리고 마저 동봉해서 제출 서류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탭스, 토플, 토익,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H, SK, 그 다음에 일본어는 JLPT 각각의 등급을 따내는 것들인데요. 그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나 좀 상위권, 상위 퍼센트에 가까워지는 점수들을 실은 갖고 있으셔야지 국제인재에 지원하실 때라도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게 없고 그냥 학교에서 내신 점수, 영어 내신 점수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오롯이 있는 친구들은 좀 지원하는 걸 말리고 싶은 전형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 저희가 보통 학생들을 보낼 때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서류를 보고 만들어가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지켜본 바, 이 국제인재 쪽을 노리고 어학적인 부분에 강세를 보이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결과를 뽑아냅니다. 한 번 시험 봐서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 오래돼 계속 거듭하는 노력 끝에 최종적 점수를 가지고 그거 집어넣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하게 준비하는 전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국제인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대부분 나뉘는데
이 나뉜 속에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그다음에 일어, 서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외국어적 특징은 영어, 독어, 불어, 뭐 중국어, 일어 정도겠죠. 노어나 서어를 하는 학교는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특목고에 포함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들어보셔도 충분히 어떤 학생들이 승산 있겠다는 게 보이시겠죠. 이 정도 열정을 보이고 그런 활동들이 있으려면 일반고 외국고의 차이, 외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고의 차이는, 네, 외국어 고등학교죠. 외국어 고등학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스펙 생각하시면, 일반고로서는 들어가려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스펙을 따로 키워놔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국제인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어차피 고3이 본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말이 안 맞으니까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1, 2학년 정도나 아니면 뭐 이제 고등학교를,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몇 년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 외국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가 방법은 서류로 저 뽑고자 하는 인원의 3배수, 그 다음 마찬가지로 7대3, 1단계 성적 7, 면접 3 끄집어 오겠다는 뜻이고요. 서류 보시면 외국어 역량이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고교 성적, 고교 재학생 활동, 그러니까 종합적 평가를 역시 마찬가지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논문임 특허 관련 서류는 제출 서류로 받지 않고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논문 쓰시고 죽어라 특허 돈 들어서 하시면 이 고대 실기위주 특별 전형, 국제인재나 과학인재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는 메리트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반대로 외국어적 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게 이 국제인재의 어쩌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될 거고요.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과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 근데 여기 보시면 국제학부 영어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에세이 능력 포함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주어주고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영어로만 써드냐, 뭐 일어로만 떠드냐, 그건 아닙니다. 국제적 인재의 능력을 볼 겁니다. 되게 국제 정세를 보고 국제적 시사의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핵심을 가고 있는 뭐 유엔이다 뭐다 라고 하고 있는, 요즘에 뭐 말 많죠. 뭐 지금 뭐 국제 테러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아마 많이 물어보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걸로 보통 뭐 저희가 실제 면접 후기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말씀드리는 대로 해당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특별 전형 중에 이제는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국제인재랑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다 잘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연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N수생이든 상관없이 우선 지원해라. 그리고 이 셋째 줄, 수학 및 과학 분야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 단위 관련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입니다. 그 국제인재에서는 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학 성적에 관련된 걸 제출하면 되고, 그거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좋다면, 이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요, 수학, 과학에 관련된 성적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시도대회, 그 다음에 무슨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무슨 장과상을 받다든지, 이러한 수학과에 관련된 전국적 대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속속이 점수를 따내거나 상을 받았던 학생들이 실은 스펙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그런 스펙이 있어야지만 이 고대 특별 전형 중에 과학인재 파트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교내에 있는 뭐 수학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스펙적으로 대외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 그러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1단계의 5배수입니다. 아까 국제인재랑 좀 다르죠. 과학인재에서는 5배수나 뽑고자 하는 정원에 총 5배수를 뽑겠고요. 1단계에서 70, 그 다음 면접 30, 7대3 똑같이 갈 겁니다. 서류는요, 여기 수학 및 과학 관련 역량과 고교재학 중에 활동 지원자 제출 종합적 평가겠다. 이해되시죠?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국 관련대, 전국에서 열린 대회, 뭐 대외적 대회 이런 걸 많이 나가서 놓는 게 이 고대 특별 전형, 특히 과학인재
쪽에서 승부 보기는 좋다. 국제인재에서 마찬가지로 소논문이나 특허 관련 서류는 제출서를 받지 않겠다. 평가에서 반영. 뭐 있으면은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우리가 점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면접은요. 국제인재에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줄 거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자체의 면접은 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정말 실제로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면접에 대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만들어지거나 꾸역꾸역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면접에서는 솔직히 좀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제인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 즉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서울 캠퍼스죠.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크게 두 가지 전형 위주로 뽑아냈었죠. 학생부 위주와 실기 위주입니다. 엄연히 달랐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꼭 그 차이점 기억하시고 지원하실 때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교육 컨설팅의 무료 입시 컨설팅 방송 나 대학 갈래 나대갈 대학 기본 분석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